won't stop, so gonna get on the ride. Twisting and turning through life. No matter how rough it gets, I'll get by. Home moves with me where I roam. It's in every dream I make my own. I'm never alone. I know that every day will always bring me something new. Every day will bring me something new. 네, 이번에는 르노 마스터 버스입니다. 네, 아까 솔라티와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뭔가 좀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문을 열었다가 닫아봐도 조금 저렴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버튼이라는 것도 잘 보이지도 않고 센터피샤 모니터 같은 경우는 거의 난바사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틸트 정도만 되는데 텔레스코픽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눈에 띄는 장비로는 무시동 히터가 있는데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도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보시는 것처럼 6단 수동입니다. 자동 변속기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데 어차피 상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힐엔터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곳곳에 정말 많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유럽 차들이 이건 정말 잘하는 부분이고요. 선바이저도 너비가 상당히 넓죠. 솔라티에는 없는데 마스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울도 있습니다. 이외에 플라스틱 다이얼들 조작감이 조금은 좀 저렴하게 느껴졌고 상단에 비상등 스위치가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마스터는 솔라티와 다르게 상당히 실용적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트 구성은 334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상단을 보면은 6개의 송풍구를 볼 수 있습니다. 시트백 각도는 그래도 좀 나름 좀 어느 정도 눕혀졌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는 느껴지는데 대신에 이렇게 조작을 따로는 할 수 없고요. 우등버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암레스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뒷자리로 가볼까요? 네, 이렇게 성인 남성이 타더라도 레그룸 쪽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전좌석 3점식 안전벨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솔라티는 모두 2점식이고요. 아무래도 다인 승차 환경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네, 마스터 버스입니다. 2.3L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을 갖췄고 6단 수동 변속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로는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 차로 이탈 경보 시스템도 있고요. 고속도로에 올라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 운전자가 상당히 편하다고 느껴지는데 뒷좌석은 어떠신가요? 뒷좌석도 아까 사실 솔라티 자체가 조금은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나왔었잖아요. 독립 시트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편했고 무엇보다 이제 시트백 각도 조절에 대해서 칭찬을 했었는데 현재는 고정식이거든요. 근데 약간은 뒤로 누워있는 형태라 이것 자체를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트백 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해요. 가장 불만스러운 건 역시 수납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컵홀더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발 놓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지금 김선우 기자 운전석 시트 뒤쪽에다 발을 올려놓고 있는데 여전히 불편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제가 아주 큰 키, 그렇다고 아주 작은 키도 아닌 아주 전형적인 한국인의 체형인데 이 다리를 놨을 때 이 높이가 조금은 불편하거든요. 시트 자체가 약간 높게 지금
되어 있어서 다리가 불편한데, 만약에 여성이라든지 아이들이 앉았을 때는 다리가 살짝 뜬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유럽형이야. 이 차가 또 프랑스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러피안 감성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아이 때도 태어나자마자 180인가? 다리가 길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어, 일단 이 수납 공간에 대해서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마스터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앞좌석을 볼까요? 자, 위에, 앞에, 여기저기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뒷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생수병 하나를 놔둘 곳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거리 투어 용도로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은가. 이게 아무리 프랑스 감성이라고 해도 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맞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뒷좌석에 참 그렇게 뭐 가진 게 없다고 했는데 운전석에서 바라보면 참 운전하기가 쉽거든요. 솔라티랑 비교하면 솔라티가 운전 편의성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점인데, 사실 이제 마스터는 그게 없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스터의 운전석에다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이 시트백에 대해서 전 되게 민감한데, 저는 다른 사람들 대비 시트백을 좀 세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스터의 뒷자리가 애매한 시트백 각도 때문에 불편한데, 운전석만큼은 자유롭게 돼요. 반면 솔라티에 앉으면 원하는 만큼 각도 조절이 안 돼서 이 스티어링하고도 거리가 안 맞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마스터 버스가 가격이 싸다고는 하지만 IP 패널 쪽에 플라스틱의 소재라든지 너무 저렴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뒤에서 보는 게 훨씬 잘 보여요. 운전석에서 진짜 안 보이고, 지금 이제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막 비도 내리고 조금은 흐리고 갑자기 또 해도 뜨고 이러는데, 낮에 주행할 때 이 난방사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사실 이 사운드 시스템이 달려있긴 하지만 바람 소리가 좀 심해요. 그렇죠. 이게 마스터를 타다가 솔라티 탔을 때 정숙성에서 차이가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용적인 거를 중시하는 유럽 상용차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좀 약간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승차감은 어떠세요? 사실 솔라티도 의외로 와인딩 구간에서는 굉장히 그 흔들림이 많았는데 이 차도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속버스라든지 특히 우등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거라고 비교를 해보면 승차감에서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 혹시 차값에 비례하는 건가요? 스프린터에는 그 직풍 어시스트라는 게 있어서 큰 화물차가 지나가거나 바람이 좀 세게 불면은 그것도 좀 이렇게 잘 잡아주는 기능이 맞아요, 있는데, 이 차는 그건 없더라도 대신에 그 그립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좀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좀 더 잘 출발할 수 있게 이런 기능도 달려 있습니다. 이거 어디 르노 삼성에서 나온 것 같아. T셔츠 가지고 조금 튜닝을 한. 어쨌든 네, 그립 컨트롤. 근데 솔라티에 ADAS가 많다고는 하지만 300만 원 주고 사느니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이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상용차에서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크루즈 컨트롤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상용차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요구한다면 조금 욕심이겠지만, 근데 하지만 장거리를 오히려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좀 편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도 기본 크루즈 컨트롤 정도는 달아주는 게 어떤 그 소비자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아닐까.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게, 이 차가 분명히 솔라티보다는 장거리 주행, 고속도로 주행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네요. 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뒤에 시트죠. 뒤에 승객들을 태우는 시트들이 너무 불편하고 좁고 수납 공간도 불편하다 보니까 이 차가 장거리 여행용이냐 아니면 단거리 무슨 학원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김선웅 기자의 방어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요, 근거리에서 이동을 할 때 좀 몸집이 큰 남성분들보다는 그래도 몸집이 어느 정도 좀 작은 어떤, 그럼 골라 태우는 거네. 몸집 작은 예쁜 여성들만 타세요. 아니죠. 예. 김 PD랑 나는 못하는 거잖아요. 타고 있는데 내릴까? No! 가격이 저렴하고
크고 넓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작은 미니밴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3점식 안전벨트까지 갖춘 이렇게 싸고 저렴하고 좋은 차가 어디 있을까요? 스타렉스. 싸네. 싸고 네. 저렴하고. 좋은 거는 뭐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다닥다닥 아주 그냥 옹기종기 붙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체온도 나누고 예. 겨울에 좋잖아요. 사실은 이제 마스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무한한 그런 튜닝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르노에서 어떤 이 시트에 대한 옵션만 좀 충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그래도 만족감 좀 형성되지 않을까. 다만 현재는 좀 불편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동차 저널리스트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 애프터마켓 자동차 시장 규모에 비해서 애프터마켓은 별로 크지 않았잖아요. 제한도 많았고 네네. 법적으로 뭐 제한도 많고 불법인 경우도 많았는데 솔라티도 마찬가지지만 르노 마스터밴, 마스터버스도 이런 애프터마켓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트를 바꾸거나 다양하게 개조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동차 문화를 넓힌다든지 네. 그런 시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장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깡통 같은 느낌이지만 개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큰 경쟁력이 되고 어쨌건 마스터가 나옴으로써 솔라티 하나만 있던 시장에 그렇죠. 좀 더 네. 어떤 그 활력소 역할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어떤 그 좋은 장점이죠. 경쟁이 들어오면 시장은 좋아지는 거예요. 고객한테도 좋아지는 거고. 사실은 마스터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솔라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느꼈을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있죠. 사실은 마스터가 등장함으로써 솔라티가 더 비싸진 느낌이 커진 것도 사실이죠. 네, 그만큼 마스터의 그 가격 정책이 참 잘했고 르노에서 정말 머리를 잘 쓰지 않았나. 근데 다만 이제 그 세미 오토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수동 변속기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편의성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변속기에 대한 어떤 그런 옵션은 조금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해외에서 이미 페이스리프트가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릴이 좀 빨리 바뀌었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 버전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까지 마스터 막 가격 너무 정말 좋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만약 중국 업체에서 마스터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사양으로 국내 시장에 이 버스가 또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전에 이제 그 캠보도 들어왔다가 사실은 좀 죽었잖아요. 죽쓰고 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 브랜드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단순히 싸다고만 해서 먹힐 시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르노라는 브랜드 자체가 유럽에서는 사실 뭐 잘 나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된 거지 만약에 이거보다 1,000만 원 더 낮추고 중국 회사에서 왔다 뭐 상하이 차다 이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봐요. 역시 메이드 인 프랑스죠. 유로 엔캡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주택 다음으로 가장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는 소비재인데 이게 단순히 효용성만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 PD랑도 얘기했지만 벤츠 스프린터를 비싼 가격을 주고도 계속 사용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 차가 가진 가치 플러스 이미지를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급이라는 게 누구는 비싼 사람, 싼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냐 아니면 실용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김선우 기자가 지금 이 마스터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한다면 한마디만 한다면 해외에서 온 국산차보다 저렴한 버스 이렇게 버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근데 뭐 아닌 게 아니라 이 차가 가진 가장 큰 미덕은 가격이에요. 가격. 스타렉스보다 좀만 더 주면은 13인승짜리 미니버스를 살 수 있잖아요. 운전하기 편하고 유럽 감성도 있고. 거기에 뭐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인지 실제로 연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일단 수동 변속기가 탑재됐으니까 연비에 대한 어떤 효율에서는 뭐 솔라티보다 좀 나을 수 있고 그래도 연료 탱크가 커서 그런지 체감 연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아 그리고 공통적인 거 일단 마스터도 그렇고 솔라티도 그렇고 패널 이 마감 이런 것 좀 잘해서 지금 보면 다들 이게 덜렁덜렁 거리는데 또 하나 그 스텝이
작동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스터는 운이 좋아서 오늘 내내 탈 동안 안 나왔다가 오늘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구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타는 기자들도 좀 잘 타면 좋겠어요. 이건 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게 뭐야. 너무 차가 엉망인 상태로 저희가 차를 받았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놀러 가는 건 좋은데 조금 관리를 해주면 서로 좋잖아요. 그리고 제조사 입장에서 내구. 저 사이드 스텝이라는 게 이렇게 좀 높은 차에서는 어린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장비잖아요. 근데 이거 고장나 있으면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하필이면 오늘 2대 다 고장나서 되다 말다 하다가 우리가 운이 안 좋은 거겠죠? 뭐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네. 지금 햇빛 나네요. 끝나니까. 네, 오늘은 평상시에 보기 힘든 미니버스였죠. 솔라티 그리고 마스터를 만나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아무래도 미니버스다 보니까 시트가 다소 좀 불편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편의성에서는 솔라티에 점수를 주고 싶은데 가격이 조금 사악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렇다고 대폭 점수를 몰아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오늘 제 입장에서 나눈다면 사실 저는 그냥 5대5. 근데 욕먹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요 뒤에 다시 하고, 김선웅 기자는 일단은 이렇게 크고 아주 멋진 차들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게 참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길이잖아요. 멋졌어? 어유 실내는 아주 그냥 실내는 오케이. 대신 저희가 뭐 언제 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한번 타보고 그랬겠어요. 그냥 이렇게 모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약간 비겁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비겁하지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엄청나게 비싼데 비싼 만큼 분명히 제값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비싸다고 무조건 까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차는 싼 게 정말 모든 단점을 상쇄해요. 3천만 원대 중반에 13인승 미니버스를 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 두 차의 장단점은 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프로그램 보신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이렇게 비겁하게 넘어가 봅니다. 예,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미니버스 솔라티 그리고 르노 삼성자동차의 마스터 버스를 만나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좀 전에 이 팀장님께서 왜 비겁하게 뭔가 이렇게 결론을 좀 안 냈어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짜놨거든요. 이 답을 우리가 내지 말고, 자, 그럼 한번 독자님들께 여쭤보자. 네,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어떤 차가 좀 더 마음에 드셨는지 한번 투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